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화장실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한 번, 두 번, 어쩌면 세 번 이상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비몽사몽 일어나서 벽을 더듬으며 화장실로 걸어가는 그 순간, 볼일을 마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도 이미 잠은 달아나 버렸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다시 잠들면 또다시 마려운 느낌에 눈이 떠집니다. 이런 경험 절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수면 전문가들과 노인의학 교수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밤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 야간뇨라는 증상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간뇨가 우리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진짜 이유, 5가지 주요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핵심인 저녁 5시 바나나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지 그 경고 신호들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건강정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간뇨는 그저 밤에 화장실 한두 번 더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분명 7시간, 8시간은 누워 계셨는데 일어나면 왠지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뻐근합니다. 낮에는 자꾸 졸리고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충분히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고 나서 1시간, 2시간이 지나야 진짜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몸은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순간 이 깊은 잠의 단계가 끊어집니다. 다시 잠들어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밤새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 2달, 1년이 쌓이면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만성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로 낙상의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은 어둡습니다. 눈은 제대로 떠지지도 않습니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침대 끝을 더듬고 슬리퍼를 찾고 벽을 짚으면서 화장실로 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 문턱, 화장실 타일의 물기. 이런 것들이 모두 넘어질 위험 요소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고관절 골절 환자 중 상당수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경우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육은 빠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한 번 가는 일이 이렇게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 건강과 치매 위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 찌꺼기들을 밤사이에 씻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낮 동안 열심히 일한 뇌가 밤에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깨면 이 청소 시간이 줄어듭니다. 뇌 속에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느껴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이 잘 안 떠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치매 위험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뇨 하나만으로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좋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삶의 질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과 대화하기도 귀찮아집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운동할 힘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회색빛으로 변해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 계시니까요. 야간뇨는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질, 안전, 뇌 건강, 그리고 매일의 기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 리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소변을 참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자동으로 늘어나서 자는 동안 소변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밤에도 호르몬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콩팥은 쉬지 않고 일하고 방광에는 계속 소변이 차고 결국 밤중에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노화와 남성의 전립선 문제입니다. 방광은 원래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야 합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차도 탄력 있게 늘어나면서 담고 있다가 적당한 양이 되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벽이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차도 이제 가야 해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양인데도 말이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이 커지는 문제가 더해집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장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살짝 눌러서 소변을 봐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또 마렵고 밤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혹시 소변 줄기가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다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낮에 다리 부종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참 신기한데요. 낮에 활동하시다 보면 다리가 붓는 경험 있으시죠? 양말 벗으면 자국이 남고 종아리를 눌러보면 푹 들어갑니다. 이건 중력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 속에 있는 물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조직 사이에 고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니까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심장을 거쳐 콩팥으로 몰려갑니다. 콩팥은 혈액 속에 물이 많다고 판단하고 부지런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낮에 다리 부종이 심한 분들일수록 밤에 소변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처럼 숨이 자꾸 막히는 경우입니다. 혹시 가족이 당신 자면서 코 엄청 골고 중간에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숨이 막히면 몸속 산소가 떨어지고 심장이 놀라서 더 세게 뜁니다. 그러면서 심장은 지금 몸에 물이 너무 많은가 보다 빨리 배출해야겠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물이 많은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낮에 졸음이 너무 쏟아지거나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의 영향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 심장약, 부종을 빼는 이뇨제, 일부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도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몸속 물을 빼내는 약이니까 당연히 소변이 많아집니다. 보통은 아침에 먹으라고 하지만 만약 저녁에 드신다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을 먹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는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낮에 다리가 자주 붓나요? 밤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소변 줄기가 예전만 못하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나요? 지금 드시는 약 중에 이뇨제나 고혈압약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야간뇨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다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 속 재료가 우리 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잠을 잘 오게 만드는 호르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용이 없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미리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몸이 재료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밤 10시, 11시쯤 잠들 시간에 맞춰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칼륨은 방광 근육이 덜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롭게 담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먼저 시간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밤까지 이어지지 않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워서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은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불러서 불편하고 당분도 많아져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바나나의 당분이 너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밤사이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깨는 일도 줄어듭니다. 바나나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2-3시간 동안은 물을 조금만 마십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시고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드셔야 하지만 저녁 이후에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둘째, 저녁 식사 때 짠 음식과 국물을 줄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시면 그만큼 수분 섭취가 늘어나니까 저녁에는 가능하면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쯤 다리를 살짝 올려서 부종을 미리 빼줍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 놓으세요.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있으면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물이 몰려가서 소변이 많아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직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옵니다. 아직 안 마려운 때라고 생각하셔도 습관처럼 한번 다녀오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워놓으면 밤중에 깨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저녁 이후에는 피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는 물론이고 콜라나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늘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리지만 나중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퇴근하시거나 저녁 준비를 마치시고 5시쯤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드세요. 6시 이후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저녁 식사는 짜지 않게 국물도 적게 드십니다. 밤 9시쯤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고 10분 정도 쉬세요. 그리고 자기 직전에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피가 비치거나 색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붉은색, 갈색, 검은색처럼 평소와 다른 색이 나온다면 방광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요로 감염, 쉽게 말하면 소변 통로에 세균이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방치하면 콩팥까지 염증이 올라갈 수 있으니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셋째, 갑자기 야간요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번 정도 깼는데 갑자기 4~5번씩 깬다거나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다면 뭔가 몸속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당뇨병이 악화됐을 수도 있고 심장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몸속에 물이 고이는 심부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야간요는 증상 중 하나일 뿐이고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병원, 어느 과를 가야 할까요? 일단 비뇨기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방광과 전립선, 소변과 관련된 문제는 비뇨기과 전문 분야니까요. 하지만 비뇨기과에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진찰하시고 필요하면 비뇨기과로 연결해 주실 겁니다. 만약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을 가진 환자를 매일 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요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밤마다 깨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5시 바나나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한두 가지씩만 실천해 보시면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정보가 꼭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편안한 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